요즘은 정말 거울 보기 겁나요. 손등에 점이 자꾸 커지고 색도 짙어져서 화장으로 안 가려져요. 맞아요. 나도 며칠 전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까매요? 라는 말에 괜히 마음이 철렁했어요. 병원에 가볼까도 했는데 예전에도 레이저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그냥 체념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마음까지 늙어지는 기분이에요. 예전엔 손등이 깨끗했는데 두 분 말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82세 피부과 전문의 정성민입니다. 사실 저 역시 아내 손등의 검버섯 하나를 지우지 못해 깊은 자책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 피부는 다 고쳐주면서 왜 내 얼굴은 이래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진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거울을 보며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검버섯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물론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검버섯이 거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었는데도 손등이 맑고 깨끗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유전일까요? 아니면 피부 타입의 차이일까요? 정성민 원장은 손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처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계기는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다양한 치료를 제안하면서도 정작 매일 마주하는 아내의 손등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최신 레이저, 비싼 연고 다 해봤지만 몇 달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날 아내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 피부는 다 고쳐주면서 왜 내 얼굴은 이래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보다 남편으로서의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답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병원 광고에서 보던 그런 고가의 시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지나치던 것들 속에 숨어있던 피부의 회복력을 깨우는 작은 실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검버섯을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피부에 검은 점이 생기는 진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햇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생성하게 만들고 이 색소가 쌓이면서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여름철에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자외선은 구름 낀 날에도 실내 창문 너머로도 들어옵니다. UVA는 유리창도 통과해 피부 속까지 도달하며 UVB는 피부 표면에 염증과 화상을 일으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외출 전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약이 아니라 밥이다. 매일 먹듯이 매일 발라야 한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90세까지도 깨끗한 손등을 유지하셨죠. 이처럼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같이 피부를 조금씩 조용히 늙게 만듭니다. 마치 창틀 사이에 쌓이는 먼지처럼 티나지 않게 스며들고 어느 날 갑자기 선명한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준다면 또 다른 검버섯의 원인은 보이지 않게 천천히 쌓이는 것들입니다. 바로 피부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죽은 세포들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세포를 내보내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느려지고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은 피부 속에 남아 색소로 바뀌기도 하고 염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고
검버섯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쌓여가듯 처음엔 냄새도 안 나고 티도 안 나지만 어느 날 문을 열었을 때 확 퍼지는 불쾌한 냄새처럼 우리 피부도 어느 순간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보다 피부가 뻑뻑하고 색이 탁해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정직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밤에 화장을 제대로 지우지 않거나 쎄한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자는 습관은 이 쌓임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피부는 자는 동안 회복하려 하지만 바탕이 깨끗하지 않다면 되레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보다 집에서 먼저 실천해야 할 피부 정리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부는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진행됩니다. 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예전 같으면 금세 없어졌을 붉은 자국이 한참 가고 작은 자극에도 색소가 남게 되죠. 우리는 그걸 나이탄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세포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전엔 잘 늘어나던 고무줄이 점점 뻣뻣해지고 결국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 피부도 유연함을 잃어갑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주름이 생기고 회복이 늦어지면 그 자리에 색소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도 매일의 작은 습관이 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가짐. 이 네 가지는 세포의 리듬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피부는 정직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부를 돌보는 일은 단지 겉모습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박경자님은 은퇴 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손등과 광대뼈에 점처럼 퍼지는 검은 얼룩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껍게 덧발라도 도무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레이저 시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비용도 적지 않았고 회복 기간 동안 통증과 붓기까지 겪어야 했죠. 처음엔 정말 좋아진 줄 알았어요. 깨끗해진 얼굴을 보니까 자신감도 조금 생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똑같은 자리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박경자님의 목소리는 자꾸 조심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포기할까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 손녀가 인터넷에서 본 자연요법을 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말고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거 있어요. 딱 일주일만 해보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손녀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시작한 게 바나나 껍질 마사지였습니다. 일주일, 2주일.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손등이 조금 밝아졌더라고요. 손녀가 할머니 손 예뻐졌어요 라고 말해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박경자님은 그 뒤로 매일 아침 습관처럼 바나나 껍질을 조용히 챙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서울 구로시장 한복판에서 3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해온 68세 이명희님의 손은 누구보다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물에 손을 담그기를 수십 번. 세월이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검버섯도 손등을 따라 빼곡하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 시선이 괜히 의식되어 장갑을 끼고 장사를 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좌판에서 장사하던 친구가 바나나 껍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희야, 그 껍질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 문질러봐. 그거 은근히 효과 있어. 처음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쓰레기를 얼굴에 문질러서 뭐가 달라지겠어. 마음 한켠엔 그 말이 우습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버리려던 껍질을 문득 떠올리고
손등에 살짝 문질러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대도 없었고 그저 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손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손이 왜 이렇게 뽀얘졌어요? 고생한 손 같지 않네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딸에게도 말했죠. 누가 내 손 예쁘다고 했어. 그 말 한마디에 거칠기만 하던 손이 처음으로 자신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명희님은 지금도 시장 끝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누군가 알아봐주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웃게 만들어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정우식 선생님은 중학교 교사로 평생을 보낸 분입니다. 은퇴 후엔 매일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산책하는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나이 들수록 점점 늘어가는 검버섯과 칙칙한 안색이 은근히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부냐? 다 나이 탓이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로션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냥 습관처럼만 발라보세요. 안 바르시는 건 아버지가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에 문득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본다는 게 괜히 서글펐고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식 선생님은 아침마다 바나나 껍질을 조심스럽게 손등에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덧바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도서관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빛이 맑아지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 선생님은 거울 앞에 서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슥 지나가던 거울이었는데 요즘은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자신이 있다는 걸요. 피부가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매일 나를 돌본다는 그 행위가 내 마음을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정구식 선생님은 다시 하루를 설레는 기분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것 중에 사실은 피부가 가장 기다려왔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입니다. 들으면 조금 민망하고 우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바나나 껍질로 아내의 손등을 바꿨고 친구의 굳은 손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제 자신에게도 다시 거울 앞에 서는 기분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껍질의 안쪽 하얀 섬유질 부분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천연 각질용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병원에서 각질 치료에 자주 쓰이는 성분이지만 바나나 껍질에 담긴 형태는 훨씬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오래된 낙서 위를 천천히 지우는 연필 지우개처럼 검버섯 부위를 자극 없이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녹여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껍질 안쪽을 이용해 손등이나 광대, 검버섯이 올라온 부위를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단 3분. 아이 손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그 후 15분간 조용히 기다립니다. 피부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그냥 기분 탓 아니에요. 하지만 피부는 기분의 반영입니다.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껍질 하나가 나를 다시 돌보게 만들고 손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거울 앞에 고개를 숙이던 내게 다시 미소를 건네게 합니다. 처음엔 아내도 친구도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젠 쓰레기를 얼굴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아내가 어느 날 아침 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진짜 옅어졌어요. 그 말이 수많은 진료보다 더 깊게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할머니는 늘 부엌에서 무언가를 갈고 계셨습니다.
커다란 절구에 넣은 녹두를 정성스럽게 찍고 미지근한 쌀뜨물에 개어 얼굴에 조심스럽게 바르시던 모습. 어린 저는 그게 마치 옛날 사람들의 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의사가 된 저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녹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건 피부가 숨쉬도록 도와주는 아주 오래된 해독제였습니다.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천연 세정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삼에도 들어있는 귀한 성분으로 피부 속 깊은 노폐물과 미세먼지를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칙칙한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며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곱게 간 녹두가루 2스푼의 미지근한 우유 또는 생수 1스푼을 넣고 걸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꿀을 반 스푼 섞으면 보습 효과가 더해집니다. 팩을 얼굴이나 손등에 바르고 약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두꺼운 크림처럼 꾸덕하게 마르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피부가 지성이라면 우유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보세요. 유산균이 각질 제거 효과를 높여주고 피부를 한층 산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피부가 건조하다면 꿀의 양을 조금 더 늘리고 10분 이내로 사용 시간을 줄이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팩의 순간은 헹구고 나서 얼굴을 손으로 만졌을 때입니다. 바람을 맞은 듯 시원하고 숨을 참던 피부가 드디어 한숨 돌린 것 같은 기분. 녹두팩은 단순히 피부에 뭘 바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작고 소중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외출도 잘 안 해요. 오늘은 흐려서 안 발라도 되죠. 하지만 자외선은 햇빛이 강한 여름 날씨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흐린 날, 비 오는 날, 심지어 창문 너머로도 자외선은 피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UVA는 유리를 통과해 피부 깊숙이 침투하고 UVB는 피부 표면에 염증과 자극을 일으킵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결국 검버섯과 기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 친구의 어머니는 80대 중반까지도 손등이 깨끗하셨습니다. 저는 늘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 계실 때도 창가에 앉기 전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약이 아니라 밥이야. 매일 챙겨야 하는 기본이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피부에 밥 한 끼 주는 마음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바르는 위치는 얼굴 전체, 광대뼈, 눈가, 귀 뒤, 목, 그리고 손등까지. 손등은 특히 자외선에 가장 노출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위입니다. 바르는 양은 500원 동전 크기 정도가 적당하고 외출 20분 전에 미리 발라야 보호막이 제대로 형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거나 외출 시간이 길어질 땐 2~3시간마다 꼭 덧발라야 합니다. 오래된 제품을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봉 후 1년 이상 된 자외선 차단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아깝더라도 과감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매일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를 얼마나 아껴줬나요?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그게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을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조용한 의지가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름하여 7일 검버섯 습관 챌린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단 3가지만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 아침마다 바나나 껍질로 손등이나 얼굴을 3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둘, 일주일 중 2, 3번 녹두팩을 만들어 얼굴이나 손등에 발라주는 것. 셋,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고 얼굴과 손등에 꼼꼼히 바르기. 이 3가지는 비용도 들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눈에 띄는 변화보다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기 시작했다는 그 행동의 전환입니다. 혹시 오늘 바나나를 드셨다면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혹시 부엌 구석에 언제 산지도 모르는 녹두 한 봉지가 있다면 꺼내어 새로운 시작의 재료로 써보세요. 혹시 손등에 햇빛이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외선 차단제를 꺼내 발라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를 나눠주세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주 짧게라도 좋습니다. 오늘 껍질로 처음 마사지 해봤어요. 손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기록은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시작의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포기의 순간을 붙잡아주는 손길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단지 피부를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다시 돌보는 연습이었고 잊고 있던 나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검버섯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 혹은 무엇을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자연 속에 답이 있었고 그 답은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손등 위에 검은 점 하나가 거울 앞에 나를 무겁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점 하나를 지우기 위한 따뜻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10분, 바나나 껍질 하나, 녹두 한 숟갈, 자외선 차단제 한 번. 그것이 결국 10년의 자신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나이도 있고 이미 피부는 이렇게 되었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회복력도 강합니다. 진짜 문제는 늦음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의 불씨가 켜졌다면 그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영상을 닫기 전에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내일 아침 다시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와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밝히는 천연 수분 미백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듣지 못했던 피부의 진짜 이야기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귀한 지혜를 더 오래,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당당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그 곁에 있겠습니다.